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나오는 대형 광고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에 맞춰 북한 정권의 폭정 실상을 알리면서 북한 주민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올바른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중심가에 위치한 타임스퀘어에 북한 정권의 폭정을 고발하고 거짓 평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광고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포옹 장면과 태극기와 유엔기, 울부짖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핵폭발 버섯구름 영상 등이 차례로 등장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을 해방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원코리아 네트워크가 21일 정오부터 22일 밤 12시까지 뉴욕 타임스퀘어 5개 광고판에 36시간 동안 상영하는 이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전한다며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진정한 자유로부터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걸었습니다. 또 미국 상하원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 영상을 올린 원코리아 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시작에 맞춰 북한 정권의 의도를 조명하고 효과적인 대북 입법을 촉구하고자 영상을 기획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과 이산가족 상봉 재결합법이 발의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뉴욕을 방문하면서 또 종전선언을 언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라는 이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더 밝히고자 이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2014년 탈북해 2016년 미국에 정착한 이 지국장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담긴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에 악용될 수 있고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에 대한 규명과 처벌 없이 이루어지는 북한 여행금지 해제는 미국인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법안도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이라는 사실과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내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여행과 방북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 영원한 평화 이 말들만 보게 되면은 그 명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그 평화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나 세계 평화의 어떤 평화적인 목적보다도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로는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고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공동 재발의했던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며 계속 인내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고통은 마음 아픈 비극이라며 이들의 상봉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다시 제안한 데 대해 장기화하는 교착 국면에 상황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지지부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연설이지만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미한 간 충분한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특히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아무런 사전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경계심이 강한 미국이 받아들일 국면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이미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최근 핵무력 강화 조치들을 노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입구로서의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의 선언이라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도 관련국들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일 경우 일단 대화에 나설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최근 몇 년 동안 증대됐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위협을 제기하고 사이버 간첩 행위 위협도 높이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등 사이버 범죄 국가들이 지난 한 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21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근 사이버 역량 증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이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최근 몇 년간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역량 증대는 특히 금융기관의 위협을 제기하고 사이버 간첩 행위 위협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 사이버 범죄와 국가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미국의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훔치며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표적으로 삼아 사이버 작전을 이용했고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해 9월 열린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FBI가 이들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urning to the cyber arena, we're focused on an increasingly diverse array of threats from our cyber adversaries, from state-sponsored cyber intrusions by nation-states like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to sophisticated cyber criminals seeking to exploit technical vulnerabilities primarily for personal profit. 실제로 미국 정부는 정보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잇따라 발령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반시설국,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고 라자루스가 개인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해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부처 합동으로 사이버주의보를 발령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 조치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비글보이즈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을 활용한 금융 해킹을 재개하고 있다며 합동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다수 국가은행에서 현금을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U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랜섬웨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배후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의 과거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1일 사이버 랜섬웨어 공격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주의보를 발표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는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겁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해킹 조직들의 배후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도 주요 범죄 사례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2.0으로 알려진 랜섬웨어가 최소 150개 나라에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켰으며 당시 공격은 북한의 지원을 받은 사이버 범죄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2019년 9월 라자루스와 더불어 2개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등 3곳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자산통제실이 랜섬웨어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 또는 재원과 물질, 기술을 지원하는 인물 등을 제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이자 워너크라이 공격의 주범으로 알려진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 3명에 대한 미국 검찰의 기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보고서는 제재 대상과 연관단체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며 이런 지불이 추가 제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계기로 랜섬웨어 공격이 크게 늘면서 미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Today, as a part of our ongoing ransomware eff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 Treasury, and State announced new resources and initiativ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and communities from ransomware attacks.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0,000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해안경비대 포럼이 열려 영내 불법 해상 환적과 밀매 퇴치, 해상 보안 활동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가 참여하는 북태평양 해안경비대 포럼은 미국의 주최로 최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북태평양 영내 도전 과제와 해상 보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일본 해상보안청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했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영내 불법 환적과 밀매 퇴치, 참가국 간 연합작전, 비상대응 능력 향상 등 6개 주요 활동 초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면서 포럼을 통해 서로의 모범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태평양 해안경비대 포럼은 매년 2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각국 대표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 측이 주최국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전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내부 논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22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군비 우선론과 경제 우선론 논쟁은 김 위원장이 권력을 세습하던 2012년 당시 최초로 시작됐으며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되던 2018년까지 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비 지출이 경제를 자극하는 수단이라는 주장과 또 군에서 경제로 중심축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팽팽하게 맞섰다면서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북한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국방보다 경제 운영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병든 김정일이 아들을 위해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 국방에 할애되면서 민간 경제를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확립된 정책이 아니며 한동안 지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